안녕하세요. 저는 72세 김순자라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순자 할머니라고 부르지요. 어느덧 제 나이가 70을 넘었다니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한 남자의 제 남편 박종석의 아내로 살아왔습니다. 올해 우리는 금혼식을 맞이했지요. 50년. 참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과 50년을 함께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 부부는 아들 둘,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작은 아들은 의사가 되었으며 막내딸은 교사로 일하고 있지요. 아이들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인 손주가 둘, 중학생인 손주가 둘,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난 막내 손주까지. 5명의 손주들이 있어요. 주말마다 손주들이 놀러 오는 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 해줄 거야? 하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주들. 얼굴을 볼 때면 제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손주들은 제가 해주는 호박죽과 김치찌개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떡국을 끓이고 불고기를 구워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마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싶어요. 남편은 3년 전에 대기업에서 은퇴했습니다. 처음에는 갑자기 찾아온 여유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어요. 40년 넘게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넥타이를 매고 회사로 출근하던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거니까요. 처음 한 달은 텔레비전만 보며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옛 직장 동료의 권유로 등산 모임에 가입했지요. 여보, 나 오늘 북한산 다녀올게. 점심 먹고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요. 이제는 일주일에 3번 은퇴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산에 오릅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나이가 있는데 무리하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건강검진 결과도 좋아지고 얼굴색도 좋아지더라고요. 가끔은 2박 3일 일정으로 지리산이나 설악산 같은 큰 산을 다녀오기도 합니다. 저는 어떻게 지내냐고요?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남편과 함께 아침을 먹고 그가 산에 가면 저는 동네 노인정에 갑니다. 거기서 동네 할머니들과 모여 수다도 떨고 때로는 화투도 치면서 시간을 보내지요. 저는 화투의 고수랍니다. 국수를 누가 더 많이 끓일지 내기하는 작은 판에서 한 달에 한 번은 꼭 우승한답니다. 사실 우리 부부의 결혼 생활이 항상 꽃길만 걸었던 것은 아닙니다. 결혼 초기에는 가난했고 새 아이를 키우느라 힘들었어요.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을 놓치고 울적해할 때도 있었고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으며 방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중년에 접어들어서는 서로에 대한 감정이 식어 한동안 말도 없이 지낸 적도 있었지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함께 그 모든 시간을 견뎌냈어요. 50년이란 세월. 그 세월 동안 서로의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서로의 주름이 하나둘 늘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더욱 깊은 유대감이 생겼다고 할까요? 순자야, 내가 너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남편이 가끔 하는 말입니다. 제 나이가 70이 넘었지만 그 말을 들을 때면 아직도 가슴이 설렙니다. 사랑이란 게 꼭 뜨거운 열정만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TV를 보고 함께 나이 들어가는 그 편안함 속에 진짜 사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 인생에서 남편 종석이가 첫사랑은 아니었습니다. 20살 무렵 제게는 정연우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군대에 가기 전 그와 몰래 만났던 날들이 있었지요. 젊고 순수했던 그 시절의 사랑.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그때의 기억이 문득 떠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오래전 일이라 꿈처럼 느껴졌어요.
현실은 남편 종석이와 함께하는 이 평범한 일상이었으니까요. 순자야, 내가 죽기 전에 제주도 한번 가보고 싶다. 남편이 요즘 자주 하는 말입니다. 젊을 때는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 중년에는 일에 치여서 우리는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못 갔거든요. 이제는 둘이 여행도 다니고 못 해본 것들도 해보자고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달 제 인생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50년 전 이별했던 사람이 문득 제 앞에 나타났거든요. 그것도 남편이 친구들과 설악산 2박 3일 등산을 간 날의 말이에요.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려고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던 참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6시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저는 가끔 뉴스를 보며 김치를 썰고 있었지요. 그때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아이들도 오늘은 올 예정이 없었고 특별히 누구를 만나기로 한 것도 없었습니다. 혹시 택배기사가 늦게 오신 건가 싶어 현관문으로 향했지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50년 전 군대 가기 전에 헤어졌던 제 첫사랑 정연우였거든요. 순자. 순자 맞지? 그의 목소리는 50년이란 세월에 낮아져 있었지만 제 이름을 부르는 방식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연우. 제 인생의 첫사랑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현우 씨? 간신히 그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주름진 얼굴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제가 20살 때 사랑했던 그 미소 그대로였어요. 시간은 그의 검은 머리카락을 하얗게 만들었고 곧은 허리는 약간 굽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그때 그대로였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현관문 앞에 그를 세워두고 있었네요. 당황한 채로 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김치찌개가 끓고 있었죠. 앉으세요. 차라도 드릴게요. 손이 떨려 주전자를 2번이나 놓칠 뻔했어요. 그를 마주 앉히고 나니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50년이란 세월이 우리 사이에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저희 집을 찾으셨어요? 어렵지 않았어. 내가 남편 성을 따라 박순자로 살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아들이 의사라는 것도. 병원 검색하는 게 그리 어렵진 않더라고. 그는 자연스럽게 반말을 썼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제 헤어진 것처럼요. 그 순간 저는 제가 72세의 할머니가 아니라 20살의 소녀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나는 미국에서 살았어. 군 제대 후에 바로 미국으로 갔지. 거기서 회사 다니다가 은퇴했어. 아내도 있었지만 10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어. 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그의 옷차림을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깔끔한 셔츠에 정장 바지 그리고 손목에는 고급스러운 시계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성공한 모양이었죠. 미국에서. 그럼 한국에 언제 돌아오셨어요? 3개월 전이야. 사실은 널 찾는데 거의 10년이 걸렸어. 그 말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0년이라니요? 저를 찾기 위해 10년을 보냈다고요? 왜 저를 찾으셨어요? 그 질문을 하는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왠지 그 대답이 두려웠거든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이거 기억나? 그가 내민 것은 작은 금속 상자였습니다. 녹이 쓴 작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반지 2개가 있었어요. 역시 녹이 슬어 있었지만 분명히 반지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1973년 봄 벚꽃이 흩날리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20살, 현우는 22살이었죠. 그날 현우는 다음 주에 군대에 간다고 했어요. 순자야, 나 입대하면 기다려 줄 거지? 남산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당연하지. 내가 어떻게 안 기다려. 매일 편지 쓸게. 그때 현우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우리 약속의 증표야. 아직 정식으로 약혼할 형편은 안 되지만 이걸로 우리 마음을 약속하자. 상자 안에는 작은 반지 2개가 있었습니다. 값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 소중했죠. 이건 비밀이야. 내 부모님이 알면 난리 날 테니까. 내가 군대 다녀와서 정식으로 인사드릴게. 그렇게 우리는 남몰래 약혼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저는 그 반지를 항상 작은 주머니에 넣어 목에 걸고 다녔어요. 어머니가 절대 발견하지 못할 곳에 말이죠. 이거. 저는 녹슨 반지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반지는 제가 50년 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반지였어요. 내가 나한테 돌려준 반지야. 돌려줬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돌려준 적이 없어요. 현우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내가 편지와 함께 반지를 돌려보냈잖아. 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고. 이번에는 제가 더 놀랐습니다. 저는 그 어떤 편지도 쓴 적이 없었고 반지를 돌려보낸 적도 없었거든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오히려 현우 씨가 편지를 안 보낸 줄 알았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50년 동안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때 저는 갑자기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현우가 입대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매일같이 우체부 아저씨를 기다리던 저는 그날도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편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순자야, 넌 대체 누구 기다리는 거니?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는 제 방을 뒤지셨는지 손에 현우의 사진을 들고 계셨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니? 어디서 몰래 남자를 만나고 다닌 거야? 저는 그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현우와의 만남 그리고 약속까지. 어머니는 크게 화를 내셨어요. 말도 안 돼. 그 가난한 집 아들하고 어떻게 결혼을 해? 아버지가 널 위해 얼마나 좋은 사람을 봐두셨는데. 그 후로 저는 더 이상 현우의 편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현우가 바빠서 그런가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편지가 오지 않자 결국 저는 현우가 저를 잊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혹시 우리 어머니가.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내 어머니가 우리 편지를 가로챈 것 같아. 그 순간 50년간의 오해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현우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고 현우는 제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로 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럼 현우 씨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매주 한 통씩 보냈어. 근데 답장이 없더라고. 그러다 어느 날 내 반지와 함께 내 편지가 왔어.
내가 아버지가 정해준 사람과 결혼한다는. 저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것을 조작한 거였어요. 그 편지도 반지를 돌려보낸 것도 모두 어머니의 계략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알고 현우 씨는 미국으로 가신 거예요? 응. 내가 결혼한다는 소식에 미쳐버릴 것 같았어. 그래서 멀리 떠나기로 했지. 군 제대 후에 바로 미국으로 건너갔어. 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50년. 우리가 함께할 수 있었던 50년의 세월이 어머니의 한 번 결정으로 모두 사라진 거였어요. 그럼 현우 씨는 미국에서 결혼하셨다고요? 응. 한국인 유학생이었어. 좋은 여자였지만 솔직히 말하면 평생 너를 잊지 못했어. 그의 고백에 저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72세의 나이에 가슴이 떨리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1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는 너를 찾기 시작했어. 인터넷으로 지인들 통해서 심지어 한국의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지. 내가 박종석이란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 3명의 자녀가 있다는 것, 그리고 둘째 아들이 서울의 유명한 병원에서 일한다는 것까지. 조금씩 정보를 모았어.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가 저를 그토록 찾아다녔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런데 왜 저를 찾으신 거예요? 제 질문에 현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순자야,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어. 난 이제 한국에 돌아왔고 너도 만났어. 우리 함께 갈 수 있을까? 함께요? 응. 내가 제주도에 집을 샀어. 바다가 보이는 예쁜 집이야. 거기서 함께 살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주도에서 함께 살자고요? 50년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저에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제안이 완전히 터무니없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했어요. 아이들도 있고 손주들도 있고. 알아. 그래도 너와 내가 진짜 원했던 삶이 이게 맞나? 우리가 함께였다면 어땠을까? 그 말은 마치 제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도 가끔, 아주 가끔이지만 내가 현우와 결혼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현우 씨. 저는 그때 부엌에서 김치찌개가 넘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일어나 가스레인지로 달려갔어요. 김치찌개를 끄면서 저는 문득 현실을 자각했습니다. 이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남편의 저녁을 준비하고 주말에는 손주들을 위해 호박죽을 끓이는 그 평범한 일상 말이에요. 다시 거실로 돌아오자 현우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석양에 물든 그의 옆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미안해요, 김치찌개가. 괜찮아. 내 김치찌개는 여전히 맛있는가 보네. 그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현우 씨,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서. 알아. 갑자기 나타나서 미안해. 하지만 적어도 이것만은 돌려주고 싶었어. 그는 다시 녹슨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 거야. 50년 전에 우리가 교환했던 그 약속의 증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받았습니다. 이 작은 금속 고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만약 어머니가 우리 편지를 가로채지 않았다면, 만약 우리가 정말로 결혼했다면. 순자야, 내 제안.
생각해 볼래? 난 내일 아침 비행기로 제주도로 돌아가. 이건 내 연락처야. 내 대답을 기다릴게. 그는 작은 명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것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제주도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 난 이만 가볼게. 현우는 천천히 일어났고 저는 그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문 앞에서 그는 잠시 멈춰 서서 저를 바라보았어요. 50년이 지났지만 너는 여전히 아름다워.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가 엘리베이터에 탈 때까지 바라보았어요. 문이 닫히고 그의 모습이 사라졌을 때 저는 비로소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이상합니다. 50년 전에 놓친 첫사랑이 갑자기 다시 나타나다니요. 그날 밤 저는 녹슨 반지를 손에 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긴 세월 동안 제가 걸어온 길, 그리고 현우가 걸어온 길, 그리고 우리가 함께 걸을 수도 있었던 길. 이제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50년간 함께한 남편과의 삶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50년 전의 약속을 따라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었습니다. 오늘 밤 저는 오랜만에 20살 소녀의 마음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녹슨 반지를 바라보며 밤새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은 내일이면 등산해서 돌아올 텐데 제 마음은 이미 5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갑작스럽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남편이 돌아오기엔 이르다고 생각했는데 문을 열어보니 현우였어요. 미안해, 이른 아침에 찾아와서. 하지만 제주도로 돌아가기 전에 할 말이 있어서. 눈에 보이게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듯 현우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차라도 한 잔 드실래요? 아니, 괜찮아. 시간이 많지 않아.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노란빛을 띤 오래된 편지들이었어요. 이건 내가 너에게 보냈던 편지들의 사본이야. 군대에서 너에게 보낸 모든 편지를 복사해서 보관했었어. 떨리는 손으로 저는 그 편지들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의 날짜는 1973년 5월 15일. 현우가 군대에 간 지 일주일 후에 쓴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순자에게. 편지의 첫 문장을 읽자마자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부드럽고 다정한 글씨체, 그리고 제게 전하고 싶었던 그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 있었어요. 매주 한 통씩 보냈어. 첫 해에는 총 52통의 편지를 보냈지. 근데 단 한 통의 답장도 받지 못했어. 현우의 말에 저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매일같이 우체부 아저씨를 기다렸는데 그의 편지는 단 한 통도 받지 못했었거든요. 처음엔 훈련이 바빠서 편지를 못 쓰나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편지가 오지 않았어요. 저도 매일 편지를 썼는데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보낸 편지도 현우가 보낸 편지도 모두 어머니가 가로챘던 거였어요. 그럼 어머니가 우리 편지를 다 가로챈 거네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내 편지를 받지 못했고 나도 내 편지를 받지 못했던 거야. 저는 그 순간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현우 씨는 어떻게 제가 반지를 돌려보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군 복무 1년 즈음이었어. 어느 날 내게 소포가 도착했지. 내 이름으로 된 소포였어. 열어보니
내가 너에게 준 반지와 함께 편지가 들어 있더라고. 그는 또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그 편지를 펼치자 제 글씨체를 흉내낸 글씨가 보였어요. 현우 씨에게.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정해주신 분과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편지를 보내지 마세요. 저희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약속의 증표로 드렸던 반지를 돌려드립니다. 행복하세요. 순자 올림. 저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건 분명 제 글씨체를 흉내낸 것이었지만 제가 쓴 편지가 아니었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그런 짓을 하셨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편지를 쓴 적이 없어요. 절대로.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우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아 주었어요. 알아? 이제는 알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지만 너무 아팠어. 그래서 그 상처를 견디지 못하고 미국으로 떠났던 거야. 저는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현우의 편지를 받지 못한 이유, 그가 갑자기 연락이 끊긴 이유, 그리고 그가 미국으로 떠난 이유까지. 모든 게 어머니의 계략이었던 거죠. 어머니는 현우 씨가 가난하다고 항상 무시하셨어요. 저한테 더 좋은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지만 제 마음속엔 항상 현우 씨뿐이었는데 그때 기억이 하나 더 떠올랐습니다. 현우가 편지와 반지를 받은 그 무렵 저는 어머니의 강요로 선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중 한 명이 지금의 제 남편 박종석이었죠. 어머니는 남편을 선택하라고 저를 몰아붙였어요. 그 정연우는 너 버리고 딴 여자 만나러 다닌다면서.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편지가 오지 않으니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현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오해한 채 50년을 살아온 거구나. 침묵이 우리 사이를 감쌌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50년간의 아픔과 그리움 그리고 만약에라는 후회가 가득했어요. 제가 더 굳건했다면, 어머니에게 맞서 끝까지 현우 씨를 기다렸다면.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시절에 부모님 말씀을 거역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잖아. 나도 같았을 거야. 그의 너그러운 말에 저는 더욱 슬퍼졌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계략에 넘어가 현우를 의심했던 것이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근데 어떻게 내 반지를 갖고 계신 거예요? 어머니가 돌려보냈다면서요? 현우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내 반지만 돌려보냈어. 내 반지는 아마 내가 갖고 있는 줄 알았겠지. 하지만 난 내 반지도 갖고 있었어. 어떻게요? 그날 우리가 남산에서 반지를 교환했던 날 너는 내 반지를 목에 걸려고 했잖아. 근데 나한텐 작은 주머니가 없다고 해서 내가 둘 다 갖고 있겠다고 했던 기억 안 나? 다음 날 주머니를 가져오면 그때 내 반지를 주기로 했었는데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맞아요. 저는 반지를 목에 걸 작은 주머니가 없어서 현우에게 잠시 맡겼던 거였어요. 그리고 다음날 주머니를 가져오면 받기로 했는데 그날 갑자기 어머니가 아프셔서 만남이 취소되었고 그 후 얼마 안 되어 현우는 군대에 입대했죠. 그래서 두 반지 다 내가 갖고 있었어. 내가 돌려보냈다는 편지를 받았을 때 난 이미 두 반지를 모두 갖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때는 의심하지 않았어.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로 했구나 싶었지. 그렇군요. 복잡한 감정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인연이 그렇게 어긋난 것이 너무나 슬펐어요.
그런데 이 반지를 50년 동안 계속 갖고 계셨던 거예요? 현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미국으로 떠나면서 이 반지를 버리려고 했어. 하지만 그럴 수 없더라고. 그래서 작은 금속 상자에 넣어 보관했지. 결혼할 때도 항상 그 상자는 내 서랍 깊은 곳에 있었어.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비록 반지는 없었지만 현우에 대한 기억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항상 자리하고 있었으니까요.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비록 강산이 5번이나 변할 만큼 시간이 흘렀지만 첫사랑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현우의 눈에 담긴 그리움이 저를 더욱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50년이란 세월을 함께하지 못했지만 서로의 마음속에 각자를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왜 50년이 지난 지금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현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 그때 문득 내가 생각났어. 혹시 너도 나처럼 불완전한 삶을 살고 있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널 찾기 시작했지. 처음에는 단순히 안부만 묻고 싶었어. 하지만 점점 널 찾는 과정에서 옛 감정이 되살아났어. 저는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첫사랑의 감정은 나이가 들어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왜 찾는데 10년이나 걸린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김순자로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결혼하면서 박순자가 됐잖아. 게다가 한국의 사생활보호법 때문에 개인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았어. 그래서 너의 아들을 통해 접근하기로 했지. 의사인 아들을 찾는 건 상대적으로 쉬웠거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그토록 오랜 시간 저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결국 작년에 너의 주소를 알아냈어. 그리고 몇 달 동안 용기를 내려고 노력했지. 72살의 나이에 첫사랑을 찾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게 보일지 걱정됐거든.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그의 순수한 마음은 20살 때와 다름없었어요. 어리석지 않아요. 오히려 감동적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현우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순자야, 내가 어제 말했던 제안 생각해봤어? 제주도로 함께 가자는 그의 제안이 다시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이해해. 무리한 부탁인 거 알아. 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다면. 그의 말에 제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50년간 함께한 남편과 가족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오늘 비행기로 제주도로 돌아가. 한 달 정도 기다릴게. 그동안 천천히 생각해봐. 그리고 결정이 되면 연락해줘. 현우는 일어서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그는 다시 한번 저를 바라보았어요. 50년 전 내가 군대에 가기 전에 했던 약속 기억나? 반드시 돌아와서 널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었지. 늦었지만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50년 전의 약속, 그리고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려는 그의 마음에 가슴이 떨렸어요. 잘 가요, 현우 씨. 그가 떠난 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녹슨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우가 남긴 옛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어요. 그의 따뜻한 마음, 저를 향한 그리움, 그리고 저를 기다리겠다는 약속들. 모든 편지에는 젊은 날의 순수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편지의 날짜는 1974년 4월 30일. 그가 제게서 이별 편지를 받기 직전에 쓴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순자에게. 답장이 없어도 계속 편지를 쓰는 내가 바보 같지? 하지만 난 널 믿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이제 곧 제대해. 그때 꼭 널 만나러 갈게. 그리고 우리의 약속을 지킬게. 영원히 사랑해. 현우가. 편지를 읽으며 저는 어머니에 대한 원망보다는 제 자신에 대한 후회가 더 컸습니다. 좀 더 용기 있게 행동했다면, 좀 더 현우를 믿고 기다렸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손에 쥔 녹슨 반지를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50년 전의 약속과 현재의 현실 사이에서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날 오후 남편이 등산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는 황급히 현우의 편지들을 서랍에 넣었어요. 거실로 들어온 남편은 여느 때와 같이 등산복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남편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50년을 함께 해온 이 사람. 만약 제가 현우와 결혼했다면 이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여보, 내 왔소. 아이고, 다리야. 이번 산행은 정말 힘들었네. 남편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묵묵히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어요. 고마워. 그런데 왜 그래? 안색이 안 좋네. 역시 50년을 함께 해온 남편은 제 표정 하나하나를 읽을 줄 알았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현우의 방문에 대해 말해야 할까? 녹슨 반지와 편지들에 대해서는? 제 마음속 혼란에 대해서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어제 잠을 잘 못 잤어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50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큰 거짓말을 한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남편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이 들면 잠이 오지 않는 밤이 많지. 내일은 쉬는 날이니 일찍 자도록 해.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현우의 편지들을 다시 꺼내 읽었어요. 남편이 코를 골며 자는 옆에서 저는 첫사랑의 오래된 글씨체를 따라가며 5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현우에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말해야겠다고요. 그를 찾아온 것처럼 저도 그에게 제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오늘도 등산 모임에 나간다고 했어요. 오늘은 북한산 가는 날이지? 저녁에는 오실 거죠? 그럼 해 지기 전에 올 거야. 왜, 뭐 필요한 거라도 있어? 아니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남편이 나가자마자 저는 현우가 남긴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신호음을 듣고 있는데 문득 현관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전화를 끊고 나가 봤더니 남편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여보, 왜 돌아오셨어요? 지갑을 놓고 왔네. 나이가 들어서 자꾸 깜빡해. 남편은 침실로 들어가 지갑을 찾았고 다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그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아, 그리고 순자야. 네? 그 사람. 정연호 말이야. 만약 만나려면 오늘 만나. 순간 제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남편이 현우를 알고 있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 알아. 그 사람이 왔다 간 것도, 내가 어제 밤새 그 편지들을 읽은 것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언제? 설악산 등산은 없었어. 사실 난 집 근처 공원 벤치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었지. 정연우가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봤어. 여보. 남편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놀랐지? 사실 난 정연우란 사람에 대해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어. 내 어머니가 내게 다 말해 주셨거든. 또 한 번 충격이 저를 덮쳤습니다. 어머니가 남편에게 현우에 대해 말했다고요? 우리가 맞선을 봤을 때 내 어머니는 내게 정연우라는 청년과의 일을 다 털어놓으셨어. 내 딸이 아직 그 아이를 잊지 못했으니 결혼하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달라고. 남편의 말에 저는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남편이 제 첫사랑에 대해 전혀 모르는 줄 알았는데 50년 동안 그는 알고 있었다니요. 그런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말하지 않는데 내가 먼저 꺼낼 수는 없었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잊을 거라 생각했어. 남편의 눈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50년을 함께 했지만 제가 마음 한 구석에는 늘 다른 사람을 품고 있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미안해요, 여보. 정말. 미안해 할 거 없어. 우리는 좋은 부부였잖아. 새 아이도 잘 키웠고. 남편은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뭐라던가? 왜 50년 만에 나타난 거야? 저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우리의 편지를 가로챈 일, 현우가 미국으로 떠난 이유, 그리고 그가 저를 10년 동안 찾아다녔다는 이야기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제주도로 함께 가자고 제안한 것까지요. 남편은 묵묵히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남편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으니까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 넌 아직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체념과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50년이 지났는데도 내 눈에서 그 빛이 보여. 내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그 빛.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사실이었으니까요. 현우를 다시 만났을 때 제 심장은 20살 소녀처럼 뛰었습니다. 여보,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우리는 50년을 함께 했어. 그 시간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하지만 앞으로의 시간, 내가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는 내가 정해야 해. 그 말을 남기고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50년간 함께한 남편이 제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더 혼란스러운 걸까요? 그날 오후 저는 결국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한강변 카페에서요. 현우는 이미 자리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기대와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와줘서 고마워, 순자야.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어요. 현우 씨, 전 궁금한 게 있어요. 미국에서 50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영어도 서툴렀고 돈도 없었지. 하지만 운이 좋았어. 한인교회에서 도움을 받아 대학에 들어갔고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지. 그때가 막 컴퓨터가 발전하기 시작하던 시기였거든. 그는 미국에서 IT 회사를 창업해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돈은 충분히 벌었지만 마음의 공허함은 채울 수 없었다고요. 첫 번째 결혼은 실패했어. 내 마음속에 항상 너가 있었으니까. 두 번째 아내 그레이스는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었어. 내가 마음 한 구석에 다른 사람을 품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날 사랑해줬지.
현우는 그레이스와 30년을 함께했고 2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그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그는 다시 한국을 생각하게 되었다고요. 그레이스가 날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 현우, 이제 내 첫사랑을 찾아가라고. 그녀는 내가 평생 너를 잊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도 저처럼 불완전한 사랑으로 살아온 것이군요. 하지만 현우 씨, 정말 제주도에서 함께 살자는 거예요? 우리 이제 70대 노인들인데. 그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나이가 중요한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10년이든 5년이든 함께라면 의미가 있을 거야. 그때 갑자기 그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가슴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었어요. 현우 씨, 괜찮으세요? 괜찮아. 가끔 이래. 심장이 좀 안 좋아서.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미 다 알고 있어. 의사들은 내게 1년 정도 시간이 남았다고 했어.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1년? 겨우 1년? 그래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기 전에 적어도 너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어. 그리고 가능하다면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었고.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현우가 저를 찾아온 것은 남은 생애를 함께하고 싶어서였던 거예요. 1년. 그에게 남은 시간은 겨우 1년이라니. 사실 처음엔 너에게 내 병에 대해 말하지 않으려 했어. 부담을 주기 싫었거든. 하지만 지금 보니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5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이 이제 1년밖에 살지 못한다니. 그리고 그가 그 1년을 저와 함께하고 싶어 한다니. 현우 씨, 제 남편이. 알아? 내 남편은 좋은 사람이야. 50년을 함께 했으니. 그를 떠나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아. 아니에요. 제 남편은 당신에 대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행복하다면 어떤 선택을 해도 이해해 주겠다고 했어요.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그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정말? 네. 사실 남편은 우리 결혼 전부터 당신에 대해 알고 있었대요. 어머니가 다 말씀하셨다고. 현우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순자야. 사실은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이 하나 더 있어. 뭔데요? 내 병. 사실 치료 방법이 있어. 심장 이식을 받으면 살 수 있어. 하지만 내 나이에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는 거의 불가능해.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지. 저는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치료 방법이 있다니. 그런데 어제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적합한 기증자가 나타났다고. 정말요? 그럼 수술을? 응, 다음 주에 수술이 예정되어 있어. 성공률은 50%지만 그래도 도전해 볼 가치가 있잖아. 저는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모든 게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50년의 이별, 숨겨진 진실들, 그리고 이제 희망의 가능성까지. 현우 씨, 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물론이야. 내 수술이 끝난 후에 다시 만나자. 그때 내 결정을 알려줘.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을 기다렸어요.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오랜만에 진실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정연우 씨가 심장병이 있대요. 수술을 받으면 살 수 있지만 성공률이 높지 않다고 해요. 남편은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저와 함께 제주도에서 살고 싶대요. 남은 시간을 함께. 그래서 내 결정은?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50년을 함께한 당신을 두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현우 씨가 수술에 실패하면 내가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들 것 같고.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생각에 넌 가봐야 할 것 같아. 네? 현우 씨 수술이 끝날 때까지 제주도에 가 있어. 그리고 그 후에 결정해. 우리 집으로 돌아올지 아니면. 남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강한 척하려 노력했어요. 고마워요, 여보. 하지만 그건 순자야, 우린 50년을 함께 했어. 그 50년 동안 넌 한 번도 정연우를 마음에서 지우지 못했잖아. 이제 그 마음의 빚을 갚을 때가 온 것 같아. 남편의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더 현명했고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50년의 결혼 생활과 첫사랑의 마지막 소원 사이에서 과연 제 선택은 무엇이 될까요? 제주도행 비행기를 타고 창밖을 내다보며 저는 제 인생이 이런 전환점을 맞이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72세의 나이에 50년 전 첫사랑을 따라 떠나다니요. 이게 옳은 선택인지 의심이 들었지만 남편의 마지막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순자야, 넌 50년 동안 내 곁에 있어줬어. 그동안 행복했어. 고마워. 이제는 내 선택을 존중할게. 공항에서 배웅해 주던 남편의 눈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지만 그 어떤 원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제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현우의 수술이 잘 되길 바래.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난 이해할 거야. 비행기가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 현우는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정말 올 줄 몰랐어. 고마워, 순자야. 현우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우리는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제주도의 풍경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푸른 바다, 한라산, 그리고 노란 유채꽃이 펼쳐진 들판.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해안가에 자리 잡은 그의 집은 아담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창문으로는 바다가 훤히 보였고 마당에는 감귤 나무가 몇 그루 심어져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너를 위해 준비한 거야. 10년 전부터 널 찾으면서 이 집을 마련했어. 혹시라도 내가 함께해 주길 바라면서.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찾으며 이 집을 준비했다니. 그의 마음이 너무 깊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은 현우의 수술 전날이었습니다. 우리는 해변을 거닐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의 미국 생활, 제 결혼 생활,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50년 동안 잊지 못했던 서로에 대한 그리움. 내일 수술.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하지만 내가 여기 있어 줘서 더 용기가 생겨. 해가 지고 바다가 붉게 물들 때 현우는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50년 전 우리가 교환했던 반지야. 내일 수술 전에 다시 한번 교환하고 싶어.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 손에는 아직 남편과의 결혼 반지가 있었거든요. 순자야, 부담 갖지 마. 이건 그저 우리의 옛 약속을 기억하는 의미일 뿐이야. 결국 저는 녹슨 반지를 받아들였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반지를 끼는 순간 저는 다시 20살의 소녀가 된 기분이었어요. 수술 당일 저는 병원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수술은 6시간이나 걸렸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만약 수술이 실패하면, 만약 성공하면, 그리고 그 후에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김순자님, 정연우 환자의 보호자 되시나요? 의사가 대기실로 들어왔을 때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네, 그래요. 어떻게 됐나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아직 위험한 고비가 남아있지만 지금까지는 상태가 양호합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현우는 살았어요. 적어도 지금은요. 그날부터 저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현우의 회복을 돌봤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이 누워 있었고 그 후 2주는 일반 병실에서 서서히 회복해 갔어요. 매일 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의 젊은 시절 함께했던 추억들, 그리고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한 달 후 드디어 현우는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했어요. 그의 나이에 이렇게 빠른 회복은 드문 일이라고요.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현우와 저는 테라스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자야, 이제 내 선택을 말해줘. 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어요. 현우 씨, 저는 그때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온 걸까 싶어 문을 열어보니 놀랍게도 제 남편이 서 있었어요. 여보? 순자야, 미안해.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남편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긴 여행을 하고 온 듯 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그냥 내가 걱정돼서. 전화도 안 받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수술과 간호로 정신이 없어 남편에게 연락하는 것을 잊고 있었어요. 아마 남편은 저를 걱정했을 거예요. 들어오세요. 차라도 드세요. 남편을 거실로 안내했고 현우도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이했습니다. 두 남자가 처음으로 마주한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어요. 정연우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박종석 씨. 저도 반갑습니다. 놀랍게도 두 사람은 서로를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제 표정을 본 남편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사실 나는 정연우 씨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내 어머니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직접. 네? 무슨 말씀이세요? 50년 전 내가 너와 맞선을 보기 전 내 어머니는 나를 찾아와 정연우라는 청년에 대해 말해 주셨어. 그리고 그를 찾아가 달라고 부탁하셨지.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가 남편에게 현우를 찾아가라고 했다고요? 당시 정연우 씨는 군대에 있었어. 나는 그를 찾아가 만났고 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로 했다는 거짓 소식을 전했어. 여보, 미안해 순자야. 난 너무 너를 원했어. 그때는 젊고 어리석었지. 내 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런 끔찍한 거짓말을 했어. 이번에는 현우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럼 그 편지는 내가 썼어요. 순자의 글씨체를 흉내내서. 그리고 반지도 내가 돌려줬고요.
세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5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왜? 지금 와서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50년 동안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 너와 함께 행복했지만 항상 그 비밀이 나를 짓눌렀어. 그리고 이제 내가 죽어가고 있어. 네? 폐암이야. 말기. 의사들은 3개월 정도 남았다고 해. 또 한 번의 충격이 저를 강타했습니다. 남편이 폐암이라고요? 그것도 말기? 그래서 내가 정연우 씨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내가 물러나기로 한 거야. 그건 내 속죄의 방법이기도 했고 방 안에는 오직 제 흐느낌만 들렸습니다. 너무 많은 비밀, 너무 많은 아픔. 5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뒤바뀌는 듯 했어요. 박종석 씨. 현우가 천천히 일어나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50년 전 그런 일을 했다는 건 용서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50년 동안 순자를 행복하게 해주셨다는 건 감사해요. 두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적대감이 아닌 이해와 존중이 깃들어 있었어요. 이제 순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현우의 질문에 남편과 저 모두 침묵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 셋이 함께 지내면 어떨까요? 두 남자가 동시에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 집도 넓고 남편도 돌봐야 하고 현우 씨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세 사람은 특별한 관계를 형성해 갔습니다. 남편은 현우의 심장 수술 후 재활을 도왔고 현우는 남편의 항암 치료를 함께 지켜봤어요. 그리고 저는 두 사람을 모두 돌보면서 이상하게도 평화를 찾았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가을날 우리 셋은 해변에 나가 일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편의 상태는 예상보다 좋아져 6개월을 더 살게 되었고 현우는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순자야. 남편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후회 없어. 이렇게 마지막을 보낼 수 있어서 행복해. 여보. 그리고 정연우 씨. 부탁해요. 내가 떠나면 순자를 잘 부탁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구나. 50년 전 우리 세 사람의 인연이 이렇게 얽히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어머니의 계략, 남편의 거짓말, 그리고 50년 만의 재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이 순간으로 이끌었습니다. 겨울이 오고 예상대로 남편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평온함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남편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손을 꼭 잡은 채로 저와 현우에게 미소를 지으며 행복하게 살아.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후 현우와 저는 한동안 침묵 속에 지냈습니다. 애도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다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순자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서울로 돌아가고 싶어? 아니요. 여기. 이 바다가 좋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72세와 74세. 너무 늦은 나이일지도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었어요. 순자야, 결혼해 줄래? 네? 이 나이에요? 나이가 중요해? 우리는 50년을 기다렸어. 이제는 정식으로 약속을 지킬 때야.
그렇게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이 모두 참석했고 놀랍게도 그들은 우리의 결정을 축하해 주었어요. 특히 제 큰아들은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아버지도 하늘에서 축복하고 계실 거예요. 어머니의 행복을 누구보다 바라셨으니까요. 결혼식 날 현우와 저는 50년 전에 그 녹슨 반지 대신 새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하지만 옛 반지도 소중히 보관했어요. 그것은 우리의 오랜 여정과 인연의 증표니까요. 지금 저는 75세, 현우는 77세입니다. 우리는 제주도의 작은 집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아침마다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서로의 손을 잡고 별을 세는 일상. 비록 젊은 시절처럼 열정적이진 않지만 이 평온한 사랑은 또 다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은 남편을 생각하며 슬퍼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를 원망하진 않습니다. 그도 자신의 방식으로 사랑했고 마지막에는 용기 있게 진실을 고백했으니까요. 인생에는 옳고 그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선택과 그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뜻밖의 전환점을 맞이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런 순간에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앞으로의 50년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비록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러서야 첫사랑과 재회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한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타이밍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진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자신의 선택을 믿으세요. 설령 50년이 지난 후에라도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50년의 오해와 기다림 끝에 찾은 사랑, 그리고 새로운 늦은 시작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인생에서 만약에라는 질문을 종종 하게 되지 않나요? 저도 50년 동안 그 질문을 안고 살았습니다. 만약 그때 어머니가 편지를 가로채지 않았다면? 만약 내가 더 용기 있게 행동했다면?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선택과 우연이 결국 저를 지금 이 순간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50년이란 시간이 헛되이 흘러간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저는 좋은 자녀들을 키우고 손주들을 안아보는 행복도 누렸으니까요. 인연이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끊어진 줄 알았던 인연이 반세기가 지나 다시 이어지다니.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특별한 인연이 있나요? 혹시 지금은 잊고 있는,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소중한 인연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오랜 시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첫사랑에 대한 추억, 오랜 시간 후의 재회, 혹은 인생의 선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마음이 닿았다면 주위의 좋은 사람들과 함께 오늘 이 내용을 나누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해 두시면 매일 새로운 인생 사연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님들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사연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